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말 사이 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주말 동안 이렇게 가평에서 또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좀 돌아왔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정말 폭염이 굉장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7월도 내일이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폭염이 진행이 되려나 봅니다. 다들 더위 이제부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느낌으로는 전년보다 지금의 날씨가 더욱더 더워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같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면서 다음 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월달 정말로 시장에 많은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뭐니 해도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증시 역사상 하나의 획을 그어놓은 일대의 사건일 수도 있는 수요일 증시의 흐름과,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3연속 하락 출발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며 일단은 잘 마감되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편안한 주말을 좀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월달 시장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에 과도하게 쏠렸던 이러한 자금들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빠졌던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일부 전부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은 자율 반등 국면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종목군들 좀 올라오는 거를 지켜보면서 다시금 지금은 변동성이 매우 큰 2차전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 돌입을 했을 때 종목군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스윙 포지션을 잡아본다든지 하는 전략으로 8월달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시장은 어찌 보면은 명확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단 2차전지 종목군들 외에 부단 HBM 관련된 종목군들 외에도 정말이지 많은 종목군과 투자 아이디어들이 시장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흐름 속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증가되는 거래 대금, 거래 자금, 또 증가하고 있는 증시 이 대기 자금들의 이 흐름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빠지더라도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달부터는 유한타증권 카페 링크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스타벅스 쿠폰 2장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입하셔서 커피 받아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등과 반도체의 주도주 섹터 경쟁, 중소형주의 제열 반등 구간 속 기술적 반등 이후 흐름은 결국 실적과 이후 3분기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판은 갈릴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요일날 미 증시는 잘 상승 중에 있다가 장 막판에 이 일본의 BOJ 이슈로 인해서 장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좀 하락을 보이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금요일날 저는 이제 저희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BOJ 이슈는 사실 지금 국내 증시의 수급 논리로 따지자면은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왜냐? 일단 2차전지 섹터의 반등과 또 바이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주도주의 이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뭐 거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의한 시장의 흔들림보다는 자체적인 지금 흐름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별하게 대외 여건에 의한 시장의 출렁임은 당분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한다라는 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긴장을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시장을 볼 생각이고, 그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아무튼 주말 사이 미 증시도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테슬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2차 전지, 그 다음에 IT 반도체, 뭐 그 외 많은 종목군들이 시가 기분 떠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에 의한 반등이 월요일날 시가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좀 반대로 단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월요일날 오전에는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보는 전략도 저는 필요해 보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양 시장 다 장 초반부터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장 막판까지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의 뜨거운 강세 속에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IT 반도체, 여기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는 신약 의료 AI 쪽에서 상한가가 2개 정도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신용 잔고가 저는 20조가 넘어서 굉장히 조금 경계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동시에 고객 예탁금이 60조에 이제 거의 가까워질 정도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불어난 신용 잔고에 대한 우려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고 혹은 더 증가되고 있는 고객 예탁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어느덧 8월도 내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말 그대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홀딩스의 강폭 횡보 속 시장에 변동성이 많았던 시기였고, 증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시기였습니다. 그에 따른 엄청난 변동성에 큰 수익과 큰 손실이 교차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또한 좋은 경험으로 좋은 공부로 남을 수 있다면 돈보다 저는 더 큰 수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7월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목요일 시장은 파월의 금리 인상 이후 램 리서치,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과 삼성전자의 추가 감산 시사,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미국 증시는 환호를 하고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목요일 BOJ 이슈가 조금의 노이즈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크게 고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국내 꼬여버린 수급이 풀리는 과정 속 중소형주들의 자율 낙하 이후 자율 반등 국면이며, 동시에 2차전지 대형주 급락에 따른 반등존 국면이 지난 금요일 발생했고, 이후 조금 더 발생을 하지 않을까 봐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7월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8월, 9월 증시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겠죠. 지수적으로는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또 시장에서 아주 새로운 테마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테마의 첫 자리에 집중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의 시작은요, 누가 뭐래도 2차전지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HBM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주도주의 경쟁의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같이 날아오는 날도 있었죠. 어느 날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금요일은 둘 다 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이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18년도 대북주, 제약바이오 이런 이 주도주 경쟁의 시점이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약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 갑작스럽게 8, 9월에 지수가 박살을 날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속 반도체 소부장이 혜성처럼 나오면서 테마 섹터를 말 그대로 씹어먹으면서 올라왔었죠. 그 말은 언제나 이런 주도주 시소 양상에서 갑작스럽게 테마나 섹터가 이슈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둘 다 약간은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큰 주도주들 외에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섹터와 테마가 존재합니다. 당뇨, 비만 치료, 말 그대로 당뇨 치료제로 시작된 약이 비만 치료제가 되어 글로벌 시총 1위를 만들었으니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뇨, 비만에서 파생되어 연속 주사제로 연결시켜버린 흐름에 도나나텍,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 또한 트렌드죠. 돈 버는 AI, 그리고 AI 신약. 작년부터 연초까지 AI만 붙이면 다 날아가던 시장에서 본격적인 돈 버는 AI 시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AI 개발에 초일류 기업들은 목숨 걸고 도전하고 있고, 지면 끝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내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가 대항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테마가 아닙니다. 이 AI라는 테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엔비디아를 1조 달러를 넘겨버렸고,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HBM3가 부각받으면서 현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를 만들었으니까요. 돈 버는 AI의 현재 의료 AI 매출은 미미하나 매출의 성장성이 폭발적이고, 하반기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 사용하는 병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고, 돈 버는 그 AI 삼성 SDAS의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SaaS라고 하죠. 시스템의 편승을 하며 삼성 SDS를 넘어 이후에는 분명 삼성전자, 그 외 삼성전자 전 계열사의 구매 관리를 담당하게 될 앱노가 있습니다. 이쪽도 확정적이죠. 돈 버는 AI 글로벌 클라우드 레드햇 1위, 글로벌 클라우드 1위 회사 레드햇 클라우드와 공동 출시한 칵테일 오픈시스트 레드햇 클라우드, 이쪽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나 이건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아직 숫자로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은 보는 거고요. AI 신약 부분에서는 사실은 막대한 임상 비용을 들여서 기전을 찾고 약물 분석하고, 또 이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부분을 이제 AI 분석 방법으로 인해서 AI 신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AI 신약 기술로 단축하며 보다 더 광범위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단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뇨, 비만, 그리고 AI 신약 섹터가 가장 핫한 것이죠. 고로 트렌드에 부합한 신선도가 있다, 그냥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니너스 파러스 아이바이오인데요. 지난 금요일 일단 지니너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궁극의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말 자체 하나가 일단은 시장에 좀 임팩트를 주면서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엔터 산업이겠죠. 앨범의 판매가 엄청나고 티켓 판매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나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분에 엔터 산업이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런 부분이 국내 화장품 산업에, 그리고 임용 산업에 영향을 저는 크게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임용 섹터도 많이 올라갔고, 미용,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생된 흐름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계통 변압기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난화되는 더 심해지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 끝나지 않았다고 보며 계속 봐야 됩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네옴시티는 삽도 못 든 상태니까요. 사실 제가 언급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산업도 많고 종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신이 있고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하면 지금 시장에서 큰 손실을 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돈을 버는 게 쉬울까요? 정답은 돈 벌기 정말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금일 문득 증시 자금을 보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부분은 부담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객 예탁금이 60조에 임박했다.
라는 것을 볼 때 국내 부동산 투자는 답이 없고,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을 때 예금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통상 제 경험상 보통 이럴 때는 한번 심하게 밀어버려요, 증시를. 심하게 한번 밀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 증가된 고객 예탁금과 함께 본격적인 2차 유동성 랠리가 그런 자리에서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시장의 희망은 많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본격적인 휴가 시즌일 거로 저는 봅니다. 이럴 때는 이슈도 많이 안 나올 것이고요. 2차 전지 친구들은 여전히 대금이 많이 터질 거지만은 그 외쪽은 좀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외에 종목을 몇 개만 좀 봐볼게요. 효성중공업 실적 매우 잘 나오면서 일단 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이러한 실적 가지고 더 급등을 해버리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일렉보다는 이제 실적이 2배 정도 더 나왔죠. 시가총액은 2배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릴레이팅 시켜버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동국제가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2차 전지 종목군들 많이 올랐다가 그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단기 차익 매물에 의해서 좀 밀렸는데, 거래대금이 여전히 많죠. 2차 전지는 내일 좀 밀려도 다시 올라오려는 관성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잠시 보면요, 코스닥 지수가 연 이틀 강하게 빠졌다가 시가가 그렇게 금요일날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균적 반등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항상 이 급락을 하고 나서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 더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한 번 더 밀었다가, 혹은 급락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또 다시 미는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뭐 조금 시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거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시장을 좀 바라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먼저 좀 보도록 하죠. 포스코홀딩스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많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금요일날 6% 정도 좀 올라왔는데요. 나중에 밀리게 된다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서 저는 잘 기다려서 종목을 좀 봐볼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매매를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매는 좀 하지는 좀 못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이때 상한가를 들어가고 가장 최근에 상승률이 뜨거웠던 종목이 이 상한가를 깨고 내려와서 첫 엔벨로프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금요일날 좀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금요일날 종목으로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금양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전 참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시장이 참 좋아하고 유동성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반등도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의 20만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단기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키움 계좌로는 매매가 안 됐었는데, 다른 계좌에서 이제 좀 사놓은 거는 비중이 적어서 그냥 뭐 아직까지 좀 들고 있는데요. 아마 올라가면 저는 그냥 이거는 낙줄이기 때문에 다 팔아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뭐 이쪽에서 저는 단타는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불나방처럼 좀 뛰어들어서 매매를 좀 했는데요. 박스권 만들어 놓고 오후장에 돌파할 때 이 초입에 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당기적으로 한 3% 내외로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하고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그렇게 이제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수익을 좀 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아침에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구간을 다 정해 드려서 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좀 금요일날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이미 나왔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기술적 반등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상당 기간 대부분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단번에 이
부분을 다 뒤집어서 삼키고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 성격의 흐름, 기간 조정 성격의 물량 소화 흐름이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네요. 자, 반도체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가가 1.77%뜬 상태에서 눌렸다가 좀 올라왔죠. 사실 이 눌렸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넥스틴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구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저도 매매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원래 목요일 날 저희가 시장 계획을 짰을 때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떨어지면 제가 매도했던 자리에서 재매수를 하고 보자라고 했는데 좀 매매를 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여행을 앞두고 있던 부분이라 좀 조심했던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낸 상태에서 눌림이죠. 예를 들면 월요일 날도 이런 자리에 내려온다면 넥스티는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BHBM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죠. 실적으로 HBM 관련해서는 전부 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많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뭔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대감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었고, 뭐 한미반도체가 하나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 레이저셀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뭐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미래나노텍 금요일날 흐름에서 돌파가 좀 나왔죠. 미래나노텍은 약손절을 좀 금요일날 생각해 보니까 좀 했는데요.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던 부분은 수익이 좀 있었는데 한 3%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좀 길게 보다가 네 여기죠.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길게 보다가 이 수익을 까먹고 여기 눌릴 때 좀 받아서 거의 수수료 손절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물이 타지나는 바람에 떨어질 때 이렇게 수수료 손절로 좀 빠져나왔는데요. 미래 컴퍼니도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것도 유의미하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삼성전자 향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 컴퍼니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종목이 빠지면서 로봇 섹터 종목은 조금 잡아서 좀 넘어왔었는데요. 금요일날 일단 일부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이제 좀 길게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스윙의 영역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밀림인다면은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로봇 섹터에서는 지금 가장 강한 게 이제 T 로보틱스로 해서 AMR이죠. 물류 로봇 이슈인데요. 일단 시간에 거래를 좀 튀어놓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런 부분에서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내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 종목군들 너무 좋은 종목군들도 많고 하고 싶은 종목군들도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의 기회로 진짜 핵심 종목군들만 보는 게 좋겠죠. 이 기판의 검사 장비 기가비스와 인텍플러스 두 종목을 놓고 보며 레이저셀 장비와 팹리클의 FST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2차전지 장비 종목분들도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뭐 DNF도 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길촉 반등이 좀 있었고요. 금요일날 상따를 해온 우신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도 시가에 일단 갭이 한 13% 14% 정도 떴던 것 같은데
시가의 70% 정도 정리하고 뭐 갑작스럽게 좀 떨어져서 사실 사야 될 자리에서 저도 기술적 반등할 때 매도가 좀 나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쭉 밀리면 아래에서 좀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매수가 좀 못된 게 좀 아쉬웠고요. 일단 우신 시스템이 올해 발표된 2차전지 장비 매출 중에서는 가장 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 자체로만으로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 과열 지정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의 시간을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 의료 AI 쪽, 그 다음에 AI 쪽 동시에 좀 봐보면요. 의료보험 수가 지정될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열려 있는데 딥노이드가 이제 하반기 3분기 중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먼저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JLK도 현재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4개라는 이 허가를 받은 회사가 뷰노기 때문에 뷰노도 이 구간을 결국은 다 돌파를 시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매출은 증가가 될 것이고 얼마만큼 영업이익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동반해서 급등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AI 의료와 당뇨 쪽을 좀 보죠. 동훈하나텍이 이제 29일 날 31일 날이죠. 31일 날 대량의 전환사채가 이제 풀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라고 하면 3분기죠. 3분기에 본임상에 들어가는 이슈가 있어요. 현존하는 타액으로 이 당뇨병을 검측하는 이 데이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파한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정 부분 스윙의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하고 저는 봐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전환사채 이슈로 빠져준다면은 좋은 기회가 좀 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뇨, 비만 관련해서 연속 주입, 주사기 시트 수령이다라는 탑시트 수령이라는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펩트론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7월 중에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를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봤었는데요. 금요일 날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추천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일단 이 구간 강력한 매물대를 월요일 날 돌파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이 회사의 IR이 대기가 하고 있는데 통상 최고는 종목군들 보면 IR을 맞춰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종목에 남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저는 일단은 보유한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고요.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종목군들 일단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일단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왔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단기 피크아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동차 부품 쪽은 당분간은 좀 조심해서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 주도주는 2차전지와 IT 반도체에서 그 외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지난번에 말을 했죠. 7월 31일 날 이 의료보험 관련된 부분 유플라이즈마 PBM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찌 됐든
말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냥 100%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을 급락을 시켜버렸던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라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재료적 가치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종목군들 다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딱히 타점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뭐 이리저리 종목을 좀 늘려서 뭐 단기 스윙 위주로 가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단타 자체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자, 그리고 지니너스와 AI 신약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금요일 날 카페에다가 일찌감치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회원님들이라든지 뭐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가신 분들도 좀 있고 뭐 중간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흐름 나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는 종목을 안 들어갔다가 상한가 오후장에 풀릴 것 같았을 때 걸어놓고 여기에서 운 좋게 체결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종목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월요일날 일단 뭐 시가 갭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얘도 이 친구도 거래량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터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이 많이 덥습니다. 다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네요. 저도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자체적인 휴가를 좀 보내는데 뭐 유튜브를 올릴 때도 있을 것 같고 못 올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를 좀 못 올릴 때는 짱구 박사가 휴가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